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다시 2000선 밑으로 내려앉았네요. 자세한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원화 강세와 프로그램을 통한 기관 매도에 밀려 2000선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0.13포인트, 0.5% 내린 1996.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정 초 중국 등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지수가 2010선을 넘기도 했지만 환율 하락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70전 내린 1054원 70전으로 2011년 8월 이후 17개월 만에 1060원 선이 깨졌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에 나선 데다 기업 실적 우려에 기관이 대거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은 증권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1,550억 원 주식을 팔았고 외국인도 장막판 매도세로 돌아서 110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이 차익과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2,280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궁금한데 오늘 통신업종의 주가가 좀 눈에 띄네요. 네, 통신업종은 정부가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실적 악화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LGU 플러스는 1.6% 넘게 내렸고 KT는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소식에도 1%가량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운송장비 업종은 환율 부담에 2% 가까이 내렸고 금융과 화학업종도 1에서 2% 내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는 등 내수업종은 1에서 1.7%가량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94포인트, 0.18% 오른 515.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셀트리온과 CJ 오쇼핑, 파라다이스가 강세를 보였고 SK 브로드밴드와 다음, CJ E&M 등은 소폭 내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올해 말부터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ECB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덜어줬습니다. 유로존 채무 위기에 핵으로 떠오른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새해 들어 낮은 금리의 국채 발행에 성공했고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 부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일부 안정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ore recently, several conjunctural indicators have broadly stabilized, albeit at low levels, and financial market confidence has improved significantly.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도 유로존이 채무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면 올해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유로존 부채 위기가 통제되지 않고 있고 그리스 구제금융이 지난해 이뤄졌지만 이것만으로 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며 유로존 회원국과 민간 채권단의 부담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유로존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데다 긴축에 대한 반발로 정치적인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긴축안 이행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CB가 유로존 위기 진정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기 탈출이 기대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의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동결입니다.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1,060원 선이 깨졌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환율 민감주 하락폭이 컸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가 나란히 1% 이상 빠지면서 자동차주의 낙폭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우리 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들 역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의 의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1분기 내에 한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리 동결과 상관없이 우리 증시는 상반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새 정부의 재정 확대 의지와 맞물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여호입니다. 다음 주는 미국과 국내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영향과 엔화 환율은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의 자세한 의견 들어보시죠. 우려가 가장 컸던 옵션 만기일이 무사히 지나가면서 시장은 좀 더 안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은 뱅가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계속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2,000포인트를 지켜줄지 말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2,000포인트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다음 주에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어닝 시즌이나 외국인 매수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어떤 실적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한국에서도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체크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지표가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어떤 소비 지표, 주택 지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 가장 큰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 초반에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 후반에는 인텔과 GE와 같은 미국 블루칩들의 실적 결과에 시장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 환율이 90을 돌파하지 않고 지켜준다면은 자동차주하고 IT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좀 급등했던 소재주나 화학주 이런 주식들은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외국인 동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뱅가드 펀드의 한국 시장 비중 변경이 다음 주부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기조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